블록체인 기술 밑에 네 그룹이 있다. CBDC가 있고 리워드가 있는 비트코인이 있고 유니크니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NFT가 있고 그다음에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는 금융 서비스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혹시 문과답게 정리를 잘 해주시죠. 블록체인 인프라로 보는 것도 동의하긴 하는데 확실히 미래의 금융은 좀 굉장히 좀 빠르고 연결되고 융합되고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많을 것 같다. 저희한테는 스토리텔링이지만 저 자녀 세대한테도 스토리 리빙이 되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은 살고 있어요. 이미. 게임이 생각해 게임이 아니에요. 동네에서 구슬치기 갖고 구슬 뭐 10개 따오듯이 로블록스 세계에서 게임을 해서 뭔가 리워드를 얻기도 하고 내가 뭘 갖다 팔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실제 경제로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 아이가 엄마한테 혼났죠. 4년 전에 엄마 계좌로 20만 원 결제했거든요. 야,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이어서. 그래서 제가 로블록스 4년 전에 메일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가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4년 전이었거든. 우리 와이프가 해서 그 당시 로블록스 이렇게 좋은 이렇게 끌 줄 알았으면 주식을 살 걸 후회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4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로블록스를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근데 NFT가 뜨는 이유가 약간 현재 중화되는 로블록스나 메타버스죠. 이 얘기가 조금 이제 우리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이제 NFT의 정의나 정체를 얘기하다가 지금 NFT의 이제 열기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뭐 BTS 엔터테인먼트 관리하는 하이브, 하이브가 뭐 저기 NFT하고 손을 잡아서 주가가 더 뛰고 어쩐다 하는데 그 메커니즘을 제가 경제인데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하이브는 왜 NFT에 뛰어들라고 그러고 그게 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건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NFT가 인기가 있어서 그런 장래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질적 가치인 BTS. 본질적인 가치는 그렇죠. BTS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데 본질적 가치 좀 엑셀레이팅 한다 그럴까요? 그거를 예를 들면 오프라인이면 잘 거래가 안 되잖아요. 만나기도 힘들고 거래하기 힘든데 NFT로 되면 좀 더 거래가 바로 지갑으로 되고 활발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뭐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NFT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수단일 수도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뉘앙스가 딱 그거네요. BTS가 아니라 NFT가 붙으면 뭐든지 이제 값이 폭등하는 시대가 지금 이어서 약간 그게 이제 걱정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긴 한데 버블은 버블 옛날 ICO처럼 버블은 버블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약간 이제 대변에 말씀드리면 이제 버블은 맞다. 버블은 맞는데 그래서 저도 지속 가능한 NFT가 무엇일까 저도 이제 그 동의하는 거는 지속 가능한 본질적인 컨텐츠에 있는 거죠. 내러티브나 그런 거가 중요한데 기존에 있었던 디지털 아티스트들의 이제 그 에너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표출하고 싶었는데 그게 할 수도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그게 NFT를 통해서 폭출될 수 있는 통로 됐었던 계기가 된 거예요. 이거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일반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요.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많은 이제 자산적 디지털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내가 뭐 쇼업도 하고 이미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 촉발시켰던 거였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 약간 확장이 되고 있죠. NFT가 이제 긍정적이고 부정적이 있는데 긍정적인 거는 NFT는 확실히 원래 블록체인 월드에 있었던 크립토에 있었던 사람들만 썼는데 확장이 되고 있어요. NFT 이제 인기 얘기가 그 나왔는데 제가 아는 게 사실 이거 세 권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읽어보니까 NFT를 만드는 표준이라고 그러나 기술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더리움 ESC 721, ERC 721, 이제 ERC 721, 721 요걸 기반으로 한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다른 방법은 불가능한 겁니까? 이더리움 안에 쓰고 있는 표준이에요. 그래서 ERC 이제 721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고 지금 ERC 115 이런 것처럼 그거는 이더리움에서 쓰고 있는 일종의 기술 표준이라 보시면 돼. 이렇게 찍으면 돼. 이런 소스 코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이 NFT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야라고 하는 일종의 표준이라고.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도 NFT는 존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프로토콜하지 않는 플랫폼에서는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110V 전자 제품을 220V 나라에서 못 쓰는 것처럼. 근데 아답터가 있죠 중간에. 그러면 어댑터를 쓰면 아까 되는 건가요? 네. 예. 근데 물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아답터가 필요한 거죠. 110에서 220 하는 것처럼. 예. 아답터.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듣는 질문은 ERC720은 이더리움 기반이잖아요. 네. 그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그냥 하나지만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수단이잖아요. 확장이 됐습니다. 그렇게도 비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예. 일종의 금 같은 존재니까 네. 거래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고 일종의 예. 보관 예. 용도가 있고 이더리움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술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활용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예. 이더리움의 가치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 예. 이렇게들 설명을 하는데 이게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 교수님? 그러니까 뭐 아까 준비된 질문이 여러분 음모론.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예. 그러니까 이전에 마찬가지 약간 이게 재단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사상 자체가 예. 이게 약간 공유하고 참여하는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NFT 디파이에 뭔가 예. 그 아이템을 만들어서 네. 그걸로 이제 뭐 이렇게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있고 그런 스테이크홀더들도 있는데 철학적으로 흐름으로 보면 기술 흐름이라는 게 원래 이제 중앙화에 있다 지금 약간 분산화, 네. 이렇게 공유화되는 건 이미 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관점에서는 어쨌든 블록체인도 이제 크로스체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블록체인이 좋지만 옆에 있는 블록체인을 뭐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같이 넘나들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것들 확실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스토리가 있고 네. 거기서 유니크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하는 게 맞는 네.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무작정 내는 게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 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스토리나 포인트가 있어서 내는 거와 예. 난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많이 뭐 내놓고 예. 뭐 혹시 잘 팔지도 몰라. 예. 그래서 막 사실은 옛날에 인터넷 처음 생겼을 때 혹시 기억나는 그 미니 홈페이지 전에 네. 홈페이지가 많았죠. 네. HTML에서 막 예. 자기 홈페이지가 많았지만 다 예. 많이 올렸지만 가치 있는 건 다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예. 사라지고 페이스북으로 만들어지고 예. 뭐 커머스는 아마존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 보여져요. 나중에 되면 무슨 뭐 이상한 그림을 이제 한정판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한정판 10,000개. 10,000개가 한정판인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있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걸 하면 좋은데 예. 지금은 뭐 저작권이나 스토리 없이 남의 걸 갖다가 예. 민팅해서 그걸로 그냥 투자적으로만 취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그건 어디다 이제 버블이 있는 거죠. 근데 네. 버블은 이제 시장에 가면 다 정리가 될 것이다. 과도기니까요. 과도기죠 지금. 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 NFT가 지금 과세가 되나요? 지금 제가 그 문제 갖고 네. 정부 쪽에 가서도 얘기할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손을 들고 얘기하는데 기재부가 내년부터 과세하려고 그러다가 1년 유예가 돼서 유예한다 2023년 1월 달부터 과세는 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그렇죠. 과세. 특근법. 그러니까 과세를 하는 근거가 특근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법을 만드는 데가 금융위원회잖아요. NFT는 예술품이라고 그러는데 예술품의 판정을 금융위원회가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일단 논리적인 접근이 틀렸다. 물론 저는 비트코인도 아트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조금 과격한 쪽에 속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NFT는 유일무이성이 그것의 가치를 지켜주는 예술품인데 그걸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과세를 하는 거는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굳이 과세를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따로 법을 만들어서 예술품에 과세를 한다고 해라. 그러면 동의를 하겠네. 저는 NFT 투자는 안 하지만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이게 틀렸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뭐 특정 부서에서 내가 이런 것 같아. 그래서 그걸로 세상을 지배하는 건 그거는 약간 횡포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그냥 덜컹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보면 기타 소득세. 기타 소득세로 매긴다는 건데 기타 소득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예술품 중에서 동양화, 서양화, 판화, 꼴라주 다 과세를 하는데요. 조각이 거기 빠집니다. 아 그런가요? 세법을 만든 사람이 의도를 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조각은 미술품이지만 과세 대상 예술품이 아니라서 조각은 1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아도 세금을 안 내요. NFT가 그거다. 그래요? 예술품인데 소득세법에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예술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가 뭐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저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가 법을 다시 고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예, 현재 기준으로. 예. 현재 기준으로는 이거는 예술품으로 봐야 된다. 그럼 로댕이 그 생각하는 사람 이것도 이제 사서 팔아도 양도세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냅니다. 몰랐네요.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안 되는 특수한 예술품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그렇게 다소설은 아닙니다. 뭐 유화나 이 동양화에 투자할 게 아니라 조각품을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NFT도 네. 서로 거래가 돼서 네. 그다음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를 할 거라고 저도 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방향성이 있다까지는 들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일반 뭐 주식이나 아니면은 일반 예술품하고 같이 본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예술품이라고 딱 놓고 보면 그 다음엔 생각이 좀 정보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생각이 아마 되고 과세라는 기본적인 방향이 이제 네. 수익이 발생하면 하려고 하잖아요. 네. 아마 그래서 이게 NFT 마켓이 커져서 네. 볼륨이 커지면 당연히 그렇게 좀 움직임이 있으려고 하는 거는 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NFT를 투자를 하고 뭐 가상자산을 사고 하는 게 결국 돌고 돌아서 현금화하기 위함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비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 저장 수단은 뭐 돈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모든 자산이 다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 네. 특정 자산의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높이 솟았다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버블의 붕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버블의 붕괴는 언제나 고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현금화를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투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금화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야말로 이제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정신 차리자 하는 이야기로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뭐 지금 초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가능성은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그 각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현금화 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네. 뭐 그런 탐욕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예. 근데 그걸 발현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아까 NFT 마켓에만 한정해서 보면 현재 약간 이제 인플루언서들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당장 현금화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분들 이미 여유도 있고 네. 그걸 쇼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쇼업하는 분들이 일부러 현금화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그 다음 세컨더리 마켓이나 그 다음 마켓들이 이제 약간 현금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생기겠죠. 결국 이제 NFT를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사고 파는 엑시트한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상황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엑시트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은 당연히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약간 버블이 그게 많이 생기면 이제 버블이 꺼지는 거겠죠. 네. 근데 예. 이게 당장 내 현금하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어쨌든 미래적 가치가 높을 거야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남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장 현금하는 분들이 많을까라고 했을 때는 물론 욕심 있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기 아주 초기 마켓이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초기 마켓으로 보고 있어서 현금화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약간 미래적 가치에 가만히 보니까 근데 중요성이 교수님이 저보다 더 비관적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티스트 갖고 있는데 두 분은 안 갖고 계신 것 같고 네. 제가 가서 물어봐요. 혹시 NFT 오픈시로 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비율이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초창기 마켓입니다. 많이 거래를 해보지는 않은. 않으시고 있죠. 기존에 암호자산 거래해본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한 그건 30-40%는 그건 넘지 비율이 않을까요? 높죠. 외국은 더 많은데요. 예. 우리나라는 절반은 안 되시고 네. 약간은 이제 초창기 마켓이고 이제 자, 이제 미래를 좀 한번 내다봐야 되는데 NFT가 과연 미래에는 얼마나 활용이 되고 어디까지 쓰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잠깐 이제 메타버스 시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NFT는 아주 기본 중에 그런 기본이 되는 걸까요? 예, 지금 뭐 흔히 말하는 뭐 메타버스에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말씀드린 구찌가 네. 오프라인에 있는 구찌가 있고 네. 메타버스는 구찌가 있는데 그 명품 브랜드. 명품. 근데 재밌는 거는 이번에 MZ 세대죠. 그러니까 과열이 있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네. 구찌 가격이 네. 메타버스의 가격이 높은 경우가 몇 번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오프라인에서 구찌보다 네. 메타버스 구찌가 왜 높아? 라고 당연히 저도 의문이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향후에는 이제 이런 가상세가 현실의 연결 매개체가 NFT가 된다. 저도 그거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게 예. 처음에 교수님이 얘기하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유일무이한 내재 가치가 있는 이런 예술품으로서 NFT는 뭐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우리가 NFT라고 말하는 것은 이 프로토콜 저 프로토콜에서 그 서로 넘나들 수 있는 게임의 아이템 같은 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감상하는 그런 데서 즐거움이 나온다기보다는 어디 그 게임 속에 가상 속에 들어가서 상대방하고 뭐 게임하고 할 때 쓰는 거라서 그거는
예술품은 아니고 이거는 네. 상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NF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예술품의 뜻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상품의 뜻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무튼 현재 쓰고 있는 NFT는 동음이의어가 섞여 있어서 그 두 개의 그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어느 누가 이기고 질지고 네. 뭐 이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약간 넓은 의미의 NFT, 네. 그 조면 NFT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아까 미래를 말씀하신 거니까 이제 아까 NFT가 확장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NFT 현재는 예. 약간 이제 블록체인 월드만 있었는데 그 현실 세계, 실세계가 확장되고 있는 매개체로는 분명히 될 것이다. 예. 때문에 우리 교수님이 지금 확장이란 말씀을 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이 새처럼 날고 싶다고 해서 1903년인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지금 펼쳐지는 세계는 비행기도 있고 헬기도 있고 드론도 있고 네. 로켓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인공위성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네. 그걸 뭐 뭉뚱그려 가지고 글쎄요 뭐 발사체 또는 날 것 뭐 플라잉 오브젝트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헬기와 비행기와 비행선과 인공위성은 다 다르다고 생각하지 네. 않습니까? NFT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뭐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일단 비트코인하고 NFT로 갈라졌잖아요. 이 NFT라는 것도 나중에 또 쪼개지고 또 깨지고 또 쪼개지고 할 거기 때문에 끝없이 끝없이 우리가 지금 어쩌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네. 있듯이 지금 서로 다른 부분을 만지면서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지털 시대니까 또 어디까지 확장할지 알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근데 약간 저는 그런 의문도 들어요. 혹여나 나중에 어떤 메타버스 세계가 있을 때 이게 또 유행이 지고 이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몇백만 원을 들여서 산 NFT가 과연 존재로서 의미가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 이런 좀 의문도 갖고 있거든요. 재밌는 문신데 네.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비전적인 부분 말씀하실 때 좀 저는 이제 데이터 주권 그러니까 슈퍼 앱 서비스 시대에 될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게 어떤 시대냐면 하나의 앱 안에 슈퍼 앱 서비스인데요. 기존에 있던 은행 계좌, 보험 계좌, 기존 금융 네. 플러스 가상자산, CBDC, NFT가 하나에 다 융합되는 네. 그런 시대가 저는 약간 미래 관점에서는 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메타버스가 아까 탈중화처럼 될 거예요. 처음에 이건 잘 안 알려진 얘기인데 처음에 비탈이 아시잖아요. 이더리움을 만든 이더리움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왜 이더리움 만든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버지가 추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너 좀 있으면 비트코인이 되니까 비트코인 공부해봐. 저희는 그런 아버지가 없어서 안타깝긴 한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비탈릭이 원래 게임을 잘할 때요. 예. 게임을 잘했는데 게임 아이템이 자기가 아까 많이 해놨는데 그 게임 회사가 망했는데 망해서 못 판다. 못 팔았어요. 아하.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못 팔지? 라고 한 그래서 약간 탈중화에 대한 그때 생각했던 두 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탈중화에 대한 그런 게임 매니에서. 예. 근데 그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 주권이 나한테 마이 데이터 한 것처럼 네.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아이템이나 열심히 했던 액티비티한 결과물들이 예. 기술적으로는 나중에 그 회사가 망했어요. 망해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대가, 그게 이제 아까 예. 크로스 체인, 크로스 메타버스라는 시대가 저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 중앙화된 메타버스죠, 현재는. 네. 뭐, 제페토, 뭐 로블록스, 이제는. 네. 말씀하신 망하면 없어져요. 네. 없어지면 맞는데, 마이 데이터처럼 약간 데이터 주권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런 NFT에 대한 향후 비전은 그런 네. 것들이 약간 자기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치 예. 마이 데이터처럼. NFT 팔 거야 그러면 뭐 NFT를 뭐 마이 데이터처럼 네. 뭐 나는 현금으로 받을지 네. 비트코인으로 받을지 그런 마켓플레이스처럼. 탈중앙화 하면은 이제 또 생각이 나는 게 제가 공장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이 사유화 해가지고 중앙화 또는 사유화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좋지 않느냐 하는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나온 이 윈도우하고 리눅스를 비교해 봤을 때 결국은 리눅스는 실패 아닌가요? 그래서 탈중앙화 이거 말은 멋있는데 그 제도적으로 보면 생존력이 약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건 재밌는 게 MS가 의외로 예. 인대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죠. 네. 돈을 많이 벌었지만 예, 모바일이 생기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죠. 네. 근데 지금 새로운 CEO가 오면서 재밌는 게
MS가 좀 바뀌었어요. 우리도 오픈 소스를 많이 채용할게. 아,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예. MS 안에 리눅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윈도우즈가 리눅스를 채용하면서 더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많이 달라지고. 그거 같으네요.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싸우다가 네. 수렴하면서 좀 비슷해지잖아요. 네. 뭐 서로 욕하면서 하다가 무슨 정반합처럼? 예, 정반합처럼. 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럼 리눅스가 실패한 것도 아니네요. 아우, 리눅스는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오픈 소스의 가장 대표적인 예. 성공 사례고요. 그래서 예. 뭐 오라클이나 저도 IBM 오라클에 있었지만 IBM도 리눅스로 채용하고 예. 오라클도 리눅스로 채용하고 예. 심지어 MS조차 리눅스를 하면서 그래서 리눅스가 굉장히 오픈 소스의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됐죠. 저기 이제 얘기를 끝낼 때가 아니, 됐는데 네. 제가 한 4년 동안 예.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토론이나 이런 그 공청회 갔을 때 다 합쳐가지고요. 네. 오늘이 제일 편했어요. 어. 왜 편했냐를 가만히 지금 끝나가는 무렵에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공청회나 이런 데 나가면은요. 기존 시스템이 잘못됐다. 타파돼야 될 대상이다 해서 공격을 받는 제가 타겟이 돼서 방어하기 바빠가지고 좀 제가 불편했는데 오늘은 우리 그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 무한한 가능성을 두고 얘기를 하면서 네. 기존 어떤 시스템을 타도의 대상으로 네, 삼지 그렇죠.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분위기가 좋거든요.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예. 진짜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좀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예. 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NFT라는 걸 들어보기 시작한 지는 불과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써보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가지고 또 중간중간 또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도 종종 저희가 도움 말씀을 계속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